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 아래의 로맨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족, 사랑, 그리고 치유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를 공유합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종을 눌러주세요.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행운과 영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은 홀로 된 형부와 이혼한 처제, 고통 뒤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은 37세 서울에서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한때 분홍빛 꿈 같았지만 지금은 깨진 조각들만 남아 있습니다. 8년 전 저는 제가 전부라 믿었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밤 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사랑해, 우리 아기 가질 거야. 젊은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제 가슴은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은아, 새 출발하고 싶어. 이혼하자. 저는 무너졌지만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로 이어진 이혼 소송은 저를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제 언니 혜진, 42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어요. 언니는 늘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죠.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늘 왜 혜진이 갖지 못하니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저를 사랑했고 제가 갈 곳 없음을 알자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더 아플 거야.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완벽한 언니 앞에서 저는 실패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사 온 날 형부상우 47세 유명 치과 의사였던 그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지은아, 오랜만이네. 편하게 지내. 그는 키가 크고 침착했지만 눈빛엔 외로움이 스며 있었어요. 언니와 형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죠. 언니는 늘 바빴고 그는 늦게 귀가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처음 며칠 저는 적응하려 했었어요. 언니의 13세 아들은 우울하고 말이 적었죠. 어느 저녁 요가 수업 후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있던 저에게 형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저는 형부가 저를 안고 위로하는 꿈을 꿨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깼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혜진 언니는 저를 받아준 은인이고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위험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을 꺼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강남의 혜진 언니 집에서 보내는 날들은 낯익으면서도 생소한 감각으로 흘러갔다. 넓은 아파트는 나무 바닥이 반짝이고 현대적인 가구와 큰 창문으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처음 날 짐을 끌고 거실에 들어서자 혜진 언니가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집처럼 편히 지내. 언니가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명 소아과 의사인 언니는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고 종종 복잡한 환자 케이스로 지쳐 있었다. 이해했지만 집은 때때로 고급 호텔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언니의 13살 아들 민재는 사춘기라 방에 틀어박혀 헤드폰을 끼고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학교나 취미를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어느 날 민재가 홀로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있는 걸 봤을 때 이 집의 외로움을 느꼈다. 자주 마주치는 건 형부 상우였다. 치과 클리닉에서 일하는 그는 오후 늦게 귀가하며 피곤한 미소로 인사했다. 짧은 대화가 시작됐다. 오늘 요가 수업 어땠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강생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왔다.
요가 수업 후 타이트한 옷을 입고 돌아올 때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거칠지 않지만 깊고 의미심장한 시선이었다. 부엌에서 차를 타다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시선이 내 몸의 곡선을 스쳤다. 가슴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렸다. 내가 착각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깊은 곳에서 따뜻하면서 위험한 감정이 싹 텄다. 운명적인 저녁, 혜진 언니가 세미나로 늦게 온다고 했다. 민재는 학교 활동으로 늦었고 집엔 나와 형부뿐이었다. 간단한 저녁, 김치찌개, 밥, 고기구이를 준비했다. 형부가 일찍 돌아와 앉았고 오늘 환자 많았어 라고 말했다. 나는 물을 따라주며 웃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먹었고 그는 내 과거를 물었다. 강해야만 했겠네. 눈물이 고여 이혼 이야기를 했다. 그는 들어주며 자신의 결혼을 털어놨다. 혜진과 나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그녀는 바쁘고 나는 혼자야. 고조는 설거지 때였다. 젓가락이 떨어져 주우려 숙이자 그의 시선이 나를 뚫었다. 공기가 긴장됐다. 고마워, 지은아. 네가 있어서 집이 덜 춥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손이 스쳤다. 가슴이 쿵쾅거려 손을 뺐다. 그날 밤 그의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꿈에서 그가 안아 위로했다. 죄책감으로 깼다. 반전은 혜진 언니와 형부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다는 깨달음이었다. 대화에서 그의 외로움과 언니의 바쁨을 봤다. 실패한 나가 그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려웠다. 결론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언니의 남편이고 나는 임시 거주자다. 하지만 그를 볼 때 심장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내 과거의 어둠 속 빛이었다. 외로움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공감과 유혹의 경계는 얇다. 나는 그 경계에 서 있다. 혜진 언니와의 저녁 식사 후 나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나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고 상호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요가 수업에 집중하며 그 이상한 감정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평범한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훅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꾼 순간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고 형부 이름이 떴다. 이 시간에 이상했다. 형부,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큰일 났어. 혜진과 민재가 사고 당했어. 심장이 멎었다. 무슨 사고? 어디에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컵을 떨어뜨렸다. 그는 울며 말했다. 민재 학교 데려다 주다 트럭이 역주행으로 충돌했어. 병원으로 와. 고조는 그때부터였다. 미친 듯이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머릿속에 혜진 언니의 미소, 민재의 수줍은 인사, 형부의 따뜻한 눈빛이 스쳤다. 아냐,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자 형부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형부, 어떻게 돼요? 그는 붉은 눈으로 말했다. 의사가 노력 중이야.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 트럭이 정면 충돌했어. 피가. 기다림은 공포였다. 의사가 나오고 간호사가 바빴다. 나는 형부 손을 잡고 위로했다. 괜찮을 거예요. 언니 강해요. 하지만 두려웠다. 반전은 의사가 나와 말할 때였다. 가족분들, 최선을 다했지만 혜진 씨와 민재 군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형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는 멍하니 서서 눈물이 흘렀다. 믿기지 않았다. 완벽한 언니와 순진한 조카가 무의미한 사고로 사라졌다. 장례식은 3일간 고통이었다. 서류, 친척 알림, 장례 준비를 내가 했다. 형부는 관 옆에 멍하니 앉아 먹지도 않았다. 형부, 뭐라도 드세요. 하지만 그는 왜 그들인가?
왜 내가 아니야? 라고만 했다. 친척들이 와서 동정했다. 아내와 아들 일타니. 나는 강하게 버텼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결론적으로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빈집, 추억 가득. 형부는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곁에 있기로 했다. 이 고통은 모든 걸 바꿨다. 메시지, 비극은 언제든 올 수 있고 모든 걸 파괴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애와 공감이 극복의 힘이다. 치유와 유혹의 경계는 여전히 얇지만 혜진 언니와 민재의 장례식 후 강남의 집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비었다. 거실에 서서 선반 위 가족 사진을 봤다. 언니의 환한 미소, 민재의 장난스러운 눈빛,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상호 형부였다. 한때 당당한 치과 의사였던 그는 그림자 같았다. 후, 어느 밤 그가 소파에 웅크리고 소주병을 안은 채 중얼거렸다. 왜 내가 아니었을까, 지은아. 왜 그들이었지. 그의 부서진 목소리는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절규였다. 고조는 그 이후였다. 나는 요가 수업을 쉬고 형부를 돌보기로 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일, 목욕, 밥, 매일 아침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 쌀죽 한 숟갈이라도 먹였다. 형부, 살아야 해요. 언니와 민재를 위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멍한 눈으로 답했다. 뭐하러 살아? 지은아?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나는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의 클리닉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며 모든 걸 지탱하려 했다. 그 시절 나는 관리인이자 친구, 때로는 그를 구하려는 동생 같았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형부와의 유대감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섰다. 어느 오후 바닥을 닦으며 땀을 흘리던 나에게 형부가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지은아, 좀 쉬어. 너무 힘들잖아. 그의 쉰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공허함이 아닌 고마움으로 빛났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다.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걸 알았다. 반전은 어느 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거실로 나가니 형부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지은아, 견딜 수가 없어. 혜진이, 민재가 너무 그리워. 나는 옆에 앉아 그를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속삭이며 눈물이 흘렀다. 그 포옹 속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금지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깊은 무언가로 나를 봤다. 당황스러웠다. 결론적으로 형부를 돌보는 날들은 빛을 가져왔다. 그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 아침 스스로 샤워했다. 지은아,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그의 말이 따뜻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형부를 돕는 건 내 이혼의 상처를 치유했지만 치유와 유혹의 경계가 흐려졌다. 형부 상호를 돌보는 날들은 연민과 유혹 사이의 위험한 춤 같았다. 나는 동생이자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과 우연한 손길은 내 심장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다. 멈춰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졌다. 후 무더운 여름 저녁 수건 하나만 걸친 채 욕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 있던 형부의 시선이 나를 붙잡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고조는 그 후 작은 순간들에서였다. 요가 수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공기가 긴장됐다. 형부는 회복하며 일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고마움을 넘어섰다. 어느 날 세탁실에서 옷을 개는데 그가 다가왔다. 지은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떨림이 왔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물러났지만 얼굴은 뜨거워졌다. 그런 순간들이 불꽃을 기다렸다. 폭발은 주말 밤이었다. 혜진 언니와 민재가 떠난 지 2달, 집은 여전히 슬픔으로 무거웠다.
요가 수업 후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돌아왔다. 형부는 거실에서 맥주를 들고 멜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지은아, 잠깐 같이 있어. 그의 낮은 목소리에 망설이다 앉았다. 맥주를 나누며 영화에 웃었지만 주인공의 키스 장면에서 공기가 바뀌었다.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형부, 채널 바꿀까요? 내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네가 없었으면 난 못 버텼어. 그의 말은 불꽃이었다. 그의 눈에 고통과 갈망이 보였다. 생각할 틈 없이 나는 그에게 기댔고 우리의 첫 키스는 강렬하고 절박했다. 그날 밤 우리는 금기를 넘어 서로의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위로했다. 반전은 아침 햇살에 깨어났을 때였다. 소파에서 형부 옆에 누워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린 뭘 한 거지?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차갑게 누워 있는데 나는 그녀의 남편 품에 있었다. 형부가 일어나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죄책감은 무거웠지만 갈망은 여전히 타올랐다. 결론적으로 그날 밤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우리의 시선은 비밀을 공유했다. 나는 멈춰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았다. 형부 상호와 금기를 넘은 밤 후 내 안에 모든 게 뒤집혔다. 죄책감이 무겁지만 이상한 행복이 섞였다. 마치 이혼의 폭풍 후 피난처를 찾은 듯했다. 그날 밤을 실수로 치부하기로 했지만 진실은 아니었다. 후, 어느 아침 부엌에서 형부의 시선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갈망으로 나를 봤다.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고조는 그 후였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럽지만 열정적이었다. 낮에는 요가 수업을 하고 평범하게 웃었지만 밤에는 서로를 찾았다. 부엌에서의 은밀한 포옹, 복도에서의 급한 키스, 밤새 몸과 마음으로 위로. 지은아, 멈출 수 없어. 네가 내 삶이야. 그의 쉰 목소리에 손이 내 등을 어루만졌다. 나는 열정적인 키스로 답하며 죄책감을 잊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강남 아파트는 사람 많았고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슈퍼에서 이웃 아줌마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상호의사 집 아내 아들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제가 계속 산대. 둘이 부부처럼 사나 봐. 가슴이 철렁했다. 요가 수업에서 수강생이 물었다. 선생님, 형부랑 둘이 산다던데. 조심하세요. 웃으며 넘겼지만 불안했다. 소문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압력은 커졌다. 형부도 클리닉 동료들에게서 들었다. 어느 저녁 무거운 얼굴로 돌아왔다. 지은아, 사람들이 우리 얘기해. 내가 혜진이를 배신했다고, 네가 이용한다고.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다. 나는 울며 말했다. 형부,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멈춰야 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지은아, 사랑해. 그 말에 충격받았다. 사랑? 위로가 아닌 진짜 사랑이었다. 밤새 눈물과 포옹 속에서 논쟁했다. 반전은 친척 전화였다. 지은아, 네가 뭐 하는 거야? 혜진이 무덤도 안 식었는데 형부랑? 다 들었어. 무너졌다. 소문은 바람이 아닌 폭풍이었다. 형부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 형부, 나 혼자 살게요. 계속할 수 없어요. 그는 안으며 말했다. 가지마, 네가 필요해. 하지만 알았다. 머무르면 사회가 우리를 삼킬 거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외곽 오피스텔을 빌려 떠났다. 이사날 형부가 도와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아, 다시 생각해봐. 울며 떠났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의 이별이 시작됐다. 이 금지된 사랑이 나를 바꿨지만 사회와 양심의 힘을 가르쳤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생활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매일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상호 형부의 따뜻한 눈빛과 은밀한 포옹을 떠올렸다. 요가 수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수강생들이 눈치챘다. 선생님, 요즘 왜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리움이 마음을 갉아먹었다. 후, 늦은 밤 형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너 너무 그리워. 우리 한 번만 만나자. 그 말은 어둠을 뚫는 빛 같았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고조는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형부를 만났을 때였다. 일찍 도착해 커피를 쥔 손이 떨렸다. 그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다. 마르고 눈이 꺼진 모습, 하지만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지은아, 너 없이 못 살아. 그의 쉰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린 잘못했지만 후회 안 해. 널 처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여자로 사랑해. 그 고백에 목이 메었다. 나도 형부가 그리워요. 하지만 사회, 가족, 혜진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테이블 너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서울 떠나자. 부산에서 새로 시작해. 우리 과거 모르는 곳에서. 그 제안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매혹적이었다. 강남의 험담과 비난을 떠올렸다. 하지만 혜진 언니와 민재의 모습이 스치며 망설였다. 형부, 가족이 뭐라 할까요? 날 배신자라 했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사람들 생각 안 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너도 같이 할 용기 있지? 그 말은 희망의 불꽃이었다. 우리는 위로가 아닌 약속의 포옹을 했다. 반전은 새삼 준비였다. 형부는 치과를 팔고 나는 오피스텔 계약을 끝냈다. 하지만 가족 반응은 거셌다. 형부 어머니가 전화로 화냈다. 상호야, 미쳤어? 혜진이 간지 반년도 안 됐는데 처제랑 창피 안 해? 나는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내 이모도 메시지로 지은아, 실망이다. 혜진이 널 어떻게 도왔는데. 비난은 칼 같았지만 형부는 단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해요. 그의 결심에 감동과 두려움이 섞였다. 우리는 몰래 준비했다. 형부는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를 찾았고 나는 짐을 쌌다. 서울 떠나는 날 혜진 언니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추억을 봤다. 형부가 손을 잡으며 지은아, 준비됐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을 뒤로하고 떠났다. 결론적으로 부산에 도착해 새바람을 느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파트, 바다가 보였다. 형부는 새 클리닉을 준비했고 나는 요가 스튜디오를 계획했다. 고통과 죄책감은 남았지만 처음으로 사랑의 자유를 느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창문은 나와 상호 형부, 이제 내 남편의 피난처였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와 햇살은 새 시작을 상기시켰다. 훅, 어느 밤 소박한 방에서 그가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가 해냈어. 넌 내 전부야. 그 말은 깊이 새겨진 약속 같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행복으로 심장이 뛰었다. 고조는 부산에서 새 삶을 꾸릴 때였다. 상호는 작은 치과를 열었고 처음엔 환자가 적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났다. 나는 근처에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고 주부와 젊은 여성들이 내 열정을 칭찬하며 왔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미있는 환자, 서툰 수강생, 마치 오랜 부부처럼 웃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은 행복이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동행에 있음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 돌아왔다. 상호 옆에서 자다 혜진 언니와 민재 모습이 떠올랐겠다. 언니가 우리를 용서할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진이는 착했어.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 천국에서 웃을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됐지만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 사랑이 배신이 아니라 치유임을 언니가 이해해 주길.
반전은 작은 결혼식을 결정했을 때였다. 화려하지 않게 부산에 가까운 친구와 동료만 초대했다. 그날 나는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바닷가 식당에서 상호 내 남편 옆에 섰다. 양쪽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상호야, 못 간다. 이해하지?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 그가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다. 지은아, 이제 우린 가족이야.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닌 처음으로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상호의 치과는 환자가 늘었고 내 스튜디오는 더 많은 수강생을 끌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치과 확장, 스튜디오 키우기, 제주 여행. 매일 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다. 지은아, 행복해?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꿈꿨던 것보다 더 행복해. 그 단순한 순간들은 우리가 어둠을 넘어 빛을 찾았음을 증명했다.